236페이지 이익잉여금. 거기 보면 이익잉여금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솔직히 이 많은 게 다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자본 많이 나와야 두 개고 일반적으로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이랑 끝에가 뭐요? 적립금.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까지. 요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그 실기 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솔직히 안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교재는 200 몇 페이지냐? 요건 아까 했고 요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면 되고요. 24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아 그리고 요거 하나 빠졌는데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결손금 처리 순서. 왜냐면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해요. 그래서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100% 순서거든요. 그거밖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컴퓨터의 힘을 좀 빌릴 겁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보시면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그래서 일단 수익 그러면 요거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번 돈. 그 다음에 비용 그러면 뭐 한 돈이요? 쓴 돈. 그래도 뭐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려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나머지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로 오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적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번 주 토요일이 시험이었거든요. 그때 나왔어요 요거. 그래서 이번 시험에 좀 나올 확률은 좀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251페이지 거기 보시면 저기 밑에 보시면은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환 나오면 요거 외울 겁니다. 저희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고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으세요. 동종이 뭐죠? 예,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래서 손익 없어요. 손익 없다의 뜻이 뭐냐면 100만 원짜리 줬으면 100만 원짜리 받았다 이렇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환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00원짜리 갖고 있으면 5,000원짜리 똑같은 거랑 교환할 거예요? 싼 거랑 교환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같은 걸로 교환하겠죠. 그래서 동종자산일 때는 장부가액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종자산은 공정가액으로 봐요. 그래서 이때는 손익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손익이라고 제가 적어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손실 플러스 뭐야? 이익. 그래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날 수도 있죠.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위탁 매출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 나오면 꼭 요거 기억하세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매출인데 위탁자는 부탁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위탁자는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탁 매출이 뭐냐면 부탁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서 파는 건데 내가 직접 파는 게 아니고 누가 파는 거예요? 수탁자가. 그래서 수탁자가 팔아야 매출인데 요거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휴대폰 대리점. 근데 우리 휴대폰 대리점이 SK, KT, LG 대신 뭐 팔아주죠? 휴대폰 팔아주죠? 그리고 수수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탁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대신 팔아주고 나는 그 사이에서 뭐 받는 거예요? 수수료 받는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용 판매.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 시용 판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송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시용의 뜻이 뭐냐면 써보고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 시음이 뭐죠?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용자가 쓸 용자예요. 그래서 시용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가 많죠? 저 포함해서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 있다 그래도 의심 먼저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게 하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자신 있으니까 뭐 해보라 그래요? 써보라 그래요. 아니면 먹어보라 그래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세요. 써보고 괜찮으면 사세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먹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반품을 귀찮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뜯으면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연말 다가오죠. 연말 다가오면 쇼핑몰 비상입니다. 왜요? 코트 같은 거를 시켜요. 그리고 하루 이틀 입고 갔다 온 다음에 뭐예요? 반품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그런 데 갈 때 화장하잖아요. 그럼 옷에 화장품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묻었죠. 그럼 원래 반품 안 돼요. 반품 보냈어. 그리고 화장품이 묻어 있어. 손님 이러시면 반품 안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입은 적 없다고. 그러니까 화장품은 과연 누가 묻혔을까요? 라고 과거에 쇼호스트들이 TV에 나와서 많이 얘기했어요. 맞죠? 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고 남을 사람이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 수강생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이제 친구분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선생님 얘 어저께 수박 반통 먹고 반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왜냐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반통을 먹고 반품을 해. 그랬더니 그분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분 말은 뭐냐면 과일이잖아요. 네. 그래 과일은 달아야 되죠 일단.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과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맛있어야 과일이래요. 근데 처음엔 맛있었는데 반통 이후부터 맛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반품했다고. 그래서 물어봤죠. 받아주나? 네, 받아줘요. 반통인데요? 백화점은 받아주는데 마트에서 산 거라 받아줬대요. 마트는 원래 안 받. 네, 원래 안 받아주는데 대한민국은 가능한 나라예요? 불가능한 나라예요? 이만큼 먹어보면 네, 가능한 나라입니다. 우기면 판매자들은 또 머리를 써갖고 그것까지 가산해서 계산해갖고 판매가를 측정하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반품될 것까지 솔직히 어느 정도 계산을 하지만 예, 그렇게까지 반품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계산을 안 하죠. 이제 맛이 없어서 뭐 조금 먹어보고 반품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겠지만 많이 먹어보고 반품하는 사람들까지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분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분 생각은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요렇게 네모 있잖아요. 그 네모에서 벗어나면은 문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가서 싸우면 된대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니. 예. 대한민국은 목소리 크면 이기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예, 이거는 민족성의 문제도 있지만 법의 문제도 있어요. 법이 목소리 큰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음식은 열어서 마음에 안 들어 사진 찍어. 그게 합당할 때 반품이 되는데 그게 자기 마음 변심이잖아요. 단순 변심. 근데 대한민국은 먹다가 맛없으면 진짜 상하면 모르고. 예, 반품도 하잖아요. 근데 왜 하냐면은 만약에 반품 안 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별표 하나 누르고 밑에다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보지 않아요. 그냥 이 집 별표 하나네? 요런 게 있네? 별론가 봐. 그래서 그 집에다가 안 시켜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이제 주문할 사람들의 문제가 제일 커요. 왜냐면 그런 거 하나가 딱 올라와 있으면 주문량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막말로 더러워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자가 성의 없이 했어. 이 소비자가 이거를 댓글에 올려갖고 사진 찍어갖고 올린다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 올리세요. 올려. 자기는 올려도 저희는 저기를 안 하고 만약에 오면 벌금 먹겠다 이런 식인 것 같아. 그런 데도 많더라고. 근데 요즘엔 그렇게 장사하면 망해요. 요즘에는 아직은 나중엔 바뀌겠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소비자가 망해요. 그래서 한두 명 때문에 망하는 식당도 있어요. 이런 건 너무 심해. 그 심한데 이 민족성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네. 유튜브에서
식당 리뷰한다고 가면 이 올리면 그래서 옛날에는 블로그 거지라고 있었잖아요. 요즘엔 유튜브 거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구독자 몇 명 돼도 않는데 가갖고 자기가 먹어줄 테니까 공짜로 달라고. 정말 잘못된 거지. 잘못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잘못됐어도 그 사람이 이거를 각색을 해서 참고로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 중에 70, 80%는 다 짜고 하는 거예요. 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뒷돈. 저도 놀랬는데 저기 뭐지? 그 방송에 나올 사람 뽑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출연하실 분 거기 있는데 뭐도 있냐면은요 30초나 1분 정도 나와서 맛 평가해 줄 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터뷰한 사람도 가짜란 얘기예요. 맛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짜고 고스톱이란 얘기예요. 그 광고 홍수죠 결론은.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광고인지 모르게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아무리 맛집이어도 내가 가서 맛없으면 맛집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런 정보가 가짜뉴스라는 가짜 뉴스가 많죠. 근데 그거는 그 방송국 자체에서도 가짜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는 건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짜 정보에 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블로그 보고 저기 소고기 먹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방에 이제 와이프랑 꼬맹이 데리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좀 그게 있어요. 뭐 하나 꽂히면 찾아야 돼요. 어디 간대. 그때 횡성 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횡성 한우 먹자 그래갖고 뒤졌는데 블로그에 있는 게 99%다 광고인 거예요. 똑같은 화면에 크기만 살짝씩 늘리고 줄이고 예, 다 그래요. 100개인가를 보면 90개 이상은 다 광고예요. 예. 그리고 더 짜증났었던 거는 분명히 어저께 올린 것까지 보고 갔거든요. 갔는데 가격판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저께 보고 갔었던 거에는 모듬이 85,000원인가 그랬는데 갔더니 10만 원인 거예요. 그냥 먹었죠 그냥. 놀러 갔으니까 또 원래 제 주특기가 싸우는 건데 예, 또 괜히 또 싸우면 또 안 되니까. 식당은 TV 나오잖아. 앞에 나가면 사진 나오고 무슨 TV 나왔다고 그러면 대부분 아니야.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맛집은 내가 돌아다니다 찾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할매 떡볶이인가? 예. 예, 프랜차이즈 있더라고요. 우리 할매 떡볶이. 예, 거기 그 가래떡 떡볶이 예, 맛있던데요. 이거 괜찮아요. 예, 괜찮더라고요. 자주 시켜 먹어. 예, 가래떡 떡볶이 우리 먹고 꼬맹이 짜장 떡볶이 시켜줬는데 맛있더라고요. 뭐 조만간 한번 또 가려고. 근데 가격 대비 조금 비싼 것 같아. 근데 요즘 분식집 가격이 다 옛날 고만 가격이 아니야. 옛날 가격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싼 거지 많이 비싼 건 아니니까. 옛날 그 떡볶이 이렇게 분류를 하면 좀 단가가 조금 비싼 거 같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254페이지. 공식 4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순 매출액, 매출 원가, 그다음에 매출 총익, 라고 순매입에 빠졌구나. 그래서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 요것도 2장짜리 있어요. 매출 할인 및 NU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한 출매 NU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책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네,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밑에 보면은 있죠? 순매출액이라고. 네. 25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4개가 한 세트예요. 4개 외우셔야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왜 4개 외워야 되냐면 꼭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순매출액 외워야 되죠? 네. 매출원가 외우려면 순매이백 외워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4개가 한 세트예요. 이 문제가 매번 나와요, 선생님? 1년에 한두 번? 그러면 빈도수는 어떻게 돼요? 맞추는 사람들의 빈도수는 어떻게 돼요? 케바케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산회계 1급 때는 찍으라 그래요. 시간이 부족해. 전산세무 2급 때는 맞추라 그래요. 아,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전산회계 1급은 60분이고요. 전산세무 2급은 90분이에요. 계산이 많아서. 네. 내용이 좀 더 포괄적이라 30분 더 길어요. 이게 저기 공식 계산해 갖고 나오는 게 실기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기는 없어요. 실기는 정액법, 정률법 있죠? 네, 그쪽이 나오고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론이에요. 이론은 내가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네, 계산 문제는 한 2-3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255페이지 보시면 뭐 급연이 뭐니 해서 쭉 나오는데 요거는 그 뭐냐 분계 연습하면서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파트는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시냐면은 쭉쭉쭉쭉 넘어오셔서 저기 뭐 이렇게 많아 281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281페이지. 그러면 이거 매출에 매출 원가 다 저기 하려면 선생님 이게 계좌대초부터 그 뭐지? 하고 손익계산서 보고 이런 걸 아니에요. 지문에 요거에 맞춰서 다 금액들을 줘요. 줘요? 네, 그러면 그거 보고 덧셈 뺄셈 하시면 돼요. 아 이거 공식 나오려면 힘들 것 같아. 근데 공식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잘 안 외워서 그러지. 안 외워져서. 공식 보고 해도 틀리겠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보시면은요.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그래서 보시면은요. 결산 그러면 요거 꼭 기억하세요. 몇 월 며칠 날이에요? 12월 31일 날.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는 3문제 나오고요. 전산세무 2급에는 5문제 나와요. 또 되게 중요한데 난이도는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못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결산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해야 될 건 많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연습은 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결산은 나중에 시간 내서 한 번에 볼 거예요. 그래서 한 5, 6시간 정도 결산만 하는 날이 추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산은 네. 그 정리해서 업무를 보면요 다 전부가 들어가고 뭐 계정 다 그날 당일은 하면 결산은 자동적으로 아니에요. 마지막 날 다시 다 맞춰야 돼요. 자동으로 네. 하는 게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결산을 따로 그럼요. 결산은 결산대로 따로 하죠. 그래서 회사에서 능력 안 되면 세무사 사무실에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바뀌어요. 그래서 대부분 직원 채용해서 쓰는 회사들도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 모아놓은 회사가 더 많아요. 맡기는 회사가 더 많죠. 왜냐면 전표를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실제 물건은 100개가 나가야 되는데 102개가 나갔어. 이런 경우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전폐 처리하고 그냥 그 이제는 그 정리 전산 들어가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산에서 들어가면 뭐예요? 실제 빼돌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100% 다 못 믿어요. 왜냐면 맞는 것도 있겠지만 뭐 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틀린 것도. 아니면 깜빡하고 빼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하면서 다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월급 차이는 커요. 왜냐면 이거 하는 사람은 책임져야 될 게 생기거든요. 잘못했을 때에 책임져야 될 게 생겨요. 그래서 월급을 최소 50에서 100 이상은 더 받아요. 같은 연차더라도. 그 부분도 있겠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 빌리려고 조정하는 부분도 그렇죠. 그 부분도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그래도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월급 많이 받으면 책임져야 될 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생산직인데 월급 많이 받아. 이거는 대기업 생산직 얘기인 거고 대부분 월급 많이 주면 책임질 게 늘어요, 줄어요? 늘어나죠. 예. 그래서 대기업 생산직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생산직들이 난리 치면은 저기 뭐냐 TV나 기자들이 뭐라 그래요? 귀족노조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귀족노조도 있긴 있습니다. 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지들 돈 더 벌려고 난리치는 노조들도 있어요. 근데 아닌 노조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대기업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 되어가고 있는 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현대기아 있잖아요. 현대기아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몇 년 후에 다 잘라야 돼요. 전기차 들어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더 오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좋은 직장이잖아요. 얘네들은 네. 노조하면 그 노조하는 그 있잖아 할 때 기간에도 공급이 나오잖아.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저기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저기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짜증났었던 건 예전에 직접 이거 했었잖아요. 나 그만두면 내 새끼 넣어줘. 내 새끼 넣어달라고. 예, 왜요? 좋은 직업이니까.
근데 그거 못 해주겠다 그래갖고 뭘로 바뀌었냐면 자녀들 관련돼서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정도 교육 지원금이 나와요. 학자금 따로. 아니요, 그거 말고 또 따로요 또. 예, 원래 학자금. 예,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들 대기업 가려고 노력하는 게 복지가 어때요? 좋아요. 근데 그 복지를 누구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만드는 하청 직원들 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청업체는 개같이 부려먹고 지들은 정승같이 살고. 그러면 보다 우리 더 대기업에서 우리 더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나쁜 일이 더 많아서 그게 문제인 거지.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가려져 있는 게 많죠. 근데 예전에는 솔직히 그랬어요. 솔직히 저도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한 5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여기 없어요. 저기에 있어요. 항만에. 왜냐면 저희 그 친척분 중에 한 분이 항만 노조 부위원장이신 분이 계셨대요. 그리고 저희 친척형 중에 2명은 현재 항만에서 일해요. 그거 빼고도 들어가요. 돈 주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친척형 한 명은 고모부가 퇴직하면서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내고 들어갔죠. 근데 옛날에 그렇게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네. 지금 그러면 100% 걸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GM대우에서도 노조에서 팔아먹었다가 10년 전인가 걸려갖고 뉴스 나왔잖아요. 옛날엔 비일비재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였고, 대물림 그런 게. 근데 지금은 힘들죠, 그런 게. 그래서 저기 283페이지 보시면 거기 파란 박스 안에 잘 만들어 놨는데요.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요게 어디 갔어? 회사 장부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뭐라 그래요? 결산이라고 해요. 그렇죠. 결론은 짜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장부에는 물건이 100개 있대. 근데 창고 갔더니 물건이 90개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장부가 잘못된 걸까요? 창고가 잘못된 걸까요? 장부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장부는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창고는 90개를 뭐 100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장부를 창고에다가, 그러니까 실제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뭐라 그래요? 결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목표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격리 파트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은 회사 가셔서 꼭 결산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 어리신 분 2분이 계시는데 솔직히 저는 어리신 분들한테는 여기를 권장하기는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세무사 사무실에 죽을 때까지 있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이 맞으면 거기에 오래 계시고 나는 좀 안 맞아 그러면 한 3년이나 5년만 세무사 사무실 다니다가 일반 회사로 이직하시면 일반 회사에서 에이스급으로 대접을 해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일반 회사에서는 1년 동안 회사 하나만 하거든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 못해도 30개, 많이 하면 5, 60개의 회사를 맡아요. 그러면 나는 남들로 치면은 5, 60년 동안 해야 될 거를 1년 만에 할 수 있잖아요. 막말로. 그래서 경험도 훨씬 더 많고 결산도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결산한 다음에 수당도 있을까? 네, 수당 줘요. 네. 아니면 휴가를 주든가. 휴가 막 일주일씩 주고. 많이 주.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찔러줘요. 회사에서도 30개 회사면 잘 봐달라고. 뭐 다 주진 않지만 일부 회사에서 찔러주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명절이나 그런 날 되면은 일부러 선물 같은 거 보내주고 해요. 자기네 회사 좀 잘 봐달라고. 세무사 사무실 팀장이랑 직원 그 밑에 있는 직원이랑 다 줘. 예.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 직업으로는 세무사 사무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들 직업으로는 좋진 않아요. 왜냐면 급여가 센 편은 아닌지라. 나중에 격리과장은 남자들이 더 많이 돼.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험을 쌓아서 넘어가란 얘기죠. 제 얘기는. 예.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의 장점은 좀 자유로워요. 신고 때 빼고. 근데 신고 때는 되게 빡세요. 예.
그렇죠.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이럴 때는 좀 빡센데 그것 빼놓고는 좀 자유로워요. 다른 일반 회사에 비해서.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월급이 초반에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직률이 높아요. 이것도 그만큼 힘드니까 이제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유혹이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올래? 그러면 너 지금 받는 거보다 1,000만 원 더 줄게. 아니면 너 지금 오면 1계급 특진에다가 얼마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좀 유혹도 솔직히 좀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 이거 오픈하려면 대표가 세무회계가 몇 급이 되어 있어요? 세무사 자격증을 따야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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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문 자격증. 네. 그러니까 일명 8대 전문직. 그러니까 세무사로 들어가. 그렇죠. 세무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 자격증을 따시면 저걸 차릴 수 있죠. 부자 되는. 그렇죠. 뭐 예전보다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부자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자격증 직원을 따로. 일명 사자예요. 8대 전문 자격증 중에 하나. 여기도 사자들. 네. 그래서 세무사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도서관에 많아요. 왜냐면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좀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 7급 공무원 준비하던 애들 중에서 공부 잘하던 애들이 7급 공무원 가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애들이 이제 공무원 그러면은 과거보다는 덜 좋다라는 인식이 커져서 그거 안 하고 전문직 쪽으로 빠지고 있어서 요즘 전문직 저게 올라가고 있어요. 응시율이. 공무원은 떨어지고 있고. 근데 공무원 떨어지고 있어도 공무원 응시율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도 뭐 10몇 대면 20몇 대면 돼요. 예. 과거보단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맞아요. 왜냐면 저희 천암도 공무원이지만 과거에는 공무원을 안 해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에 들어갔거든요. 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요. 이거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서울대 나왔는데 9급 들어간 여자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되게 많이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야 서울대 나와서 왜 9급 공무원 해? 9급 공무원은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야 니들이 뭔데 무슨 상관이야? 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 사람은 그렇죠. 저걸 말한 거지. 7급, 5급 계속 올. 아니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냥 편하게 집이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워라밸 찾아가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참고로 고대 나와서 7급, 9급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연고대 나와서.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애들은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 공무원 급이 9급, 7급, 8급은 없어요? 8급도 있는데 그건 이제 9급에서 올라가서 8급. 9급, 8급, 7급. 7급도 시험 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9급, 7급, 5급. 시험은 대체로 올라갈수록 승진 시험이라고 그거 이게. 아니요, 그거 말고요. 아예 뽑을 때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렇게 뽑아요. 5급이 고시. 네, 5급 들어갈 정도면 그렇죠. 고시 쪽이죠. 그래서 저희 천함이 고시 패스 해갖고 뭐 대기업 들어가는 거보다 5급이 더 힘들어요. 당연하지. 왜냐면 대기업은 많이라도 뽑잖아요. 5급 공무원 1년에 몇백 명밖에 안 뽑아요. 변호사, 검사, 5급. 맞아요. 네. 변호사도 5급. 변호사 중에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국선 변호사 이런 거? 아니 뭐 국선 변호사 말고요. 변호사나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급 정도 되면 저기 장관들 있죠. 장관들이 대부분 다 5급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5급을 딸 검사도 검사 쪽도 한 5급 정도에서 시작할 걸요. 네. 그러니까 5급 되면은 집안 경사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저희 처남하고 친해지려고요. 우리 아주버님이 지금 동사무소 사무장인데 이번에 정년돼갖고 퇴직하는데 저희 처남 조만간 4급 되신다고. 구청에 들어가면 가장급이야. 그 동사무소 저기가. 근데 5급으로 시작하면요 처음부터 과장급이에요. 가장급. 네. 그러니까 9급으로 시작해. 9급으로 9급으로 시작하면 거의 한 6급, 더 5급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 그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적체되어 있으니까. 시험 네. 봐도 안 돼요.
그래서 결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따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거 없고요. 나머지는 실기하면서 볼 거예요. 실기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어디냐 308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싶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9급만 돼도요 학교에다가 적어 붙여줘요. 현수막 자랑스러운 누구누구누구 해갖고 저희 동네도 하나 붙었던데요. 최근에 그 저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5급 공무원 누가 합격했다고 네, 붙였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한번 심심해갖고 우리 처남 이름하고 대학교 이름 쳤더니 인터넷에 하나 신문 돌아다니더라고요. 내용이 네. 어느 대 누구누구누구 5급 패스 딱 뜨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와이프네 외할아버지가 그 친할아버지가 저기 뭐지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 그래서 있어요. 거기에 등재되어 계세요. 완도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완도 갔다 왔잖아요. 인사드리러.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완도가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엄청 멀더라고요. 기차 타고 차 타고 갔는데 근데 좋긴 하더라고요.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결혼 전에는 자고 가는 거 아니다 그러셔서 여기 중요해요. 308페이지. 거기 309페이지 보시면 거기 308페이지에도 밑줄 쳐져 있는데 질적 특성 중요합니다.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중요해요. 목적? 제목 그거 뭐죠? 그래서 목적 뭐요? 적합성. 거기 있는 걸로 외우시면 안 돼요. 거기는 좀 변형시켜 놓은 거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그 다음에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거 제가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 첫 페이지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시니까. 신뢰의 뜻이 뭐죠? 믿음. 네,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저 믿으셔야 돼요. 맞죠? 믿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잖아요. 간혹 가다가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한 3, 5년에 한 명씩. 그래도 예전에 한 분이 이걸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너는 얼마나 잘하길래 앞에서 떠드냐.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시험 시간 아까 제가 몇 분이라 그랬죠? 90분. 전산회계 1급은 60분이에요. 몇 분 만에 했는지 보여달라. 그래갖고 왜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열받아서 보여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데 27분 걸렸거든요. 네. 점수는 93점 나오고 그 뒤로 말 잘 듣더라고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저희도 검증 받아요. 무슨 검증 받냐면 직업전문학교에서 일하려면요 기본적으로 경력이 3년에서 5년은 있어야 돼요. 네. 교육 경력이 앞에서 떠든 경력이 그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 나왔냐, 전문대학 나왔냐, 이거 다 들어가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동부에서 만든 직업능력 훈련교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게 뭐 없어도 수업은 가능한데, 그것도 따야 되고, 그것도 일종의 면허 아니에요? 면허예요. 네. 저희도 그냥 앞에서 떠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가능은 한데, 일정 부분 이상 수업을 하려면 그 면허를 또 따야 돼요. 천안 가갖고 수업 들어야 돼요. 네. 그거 다 듣고 해서 앞에서 떠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되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부도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궁합이 잘 맞는 강사가 있고 안 맞는 강사도 있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 그러면 그 강사는 나한테 못 가르치는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풀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강사분들도 어떤 강사는 가르칠 때 암기 위주로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 어떤 강사는 이해력 위주로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 그래서 이게 또 나하고 어느 정도 궁합이 잘 맞냐도 솔직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요 집중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일할 때 어르신 한 분하고 대파는 아니었고 저하고 다툼이 좀 있어서 그때 느꼈죠. 아 내가 100% 다 맞출 수는 없다. 그래서 내 일자리 반 주고 저는 반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장단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항상 수업하면 한 70% 이상 만족시키면 그 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100%는 불가능해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성은 믿는 건데 표현의 충실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표현을 할 때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A라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내일 질문을 했을 때에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당연히 A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날 질문했더니 그 다음날은 또 B래.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되죠? 네, 깨지겠죠. 그래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충실하게.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맨날 보면은 국회의원들 보면은 장관들 뽑을 때 검증해요, 안 해요? 검증하죠. 왜 검증해요?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뭐 해야 돼요? 검증해봐야죠. 그래서 장관들 검증할 때 꼭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위장 전입, 군대 안 간 거, 예. 그 다음에 재산 관련돼서 빼돌린 거, 완전히 뭐 기본적인 3종 세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장관 누구 뽑는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 먼저 하면요. 저 사람은 몇 개나 걸릴까? 네. 이것도 좀 짜고 치는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장관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아, 그 같은 당끼리는 짜고 치죠. 짜고 치는 네.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저 새끼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도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검증을 하긴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심한 것 같아. 아, 그렇죠. 심하게 검증하죠. 나 같으면 이거 장관이나 이런 걸 해갖고 저기 한다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 근데 굳이 이거 감안하고도 하는 거 보면 왜냐면은요. 남자들은 명예욕이 돈 생기잖아요. 있으면 남자들은 그 다음에 명예. 그렇죠. 돈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내 양력이나 늘리면 되죠. 뭐. 무슨 협회 회장. 개인 거 다 털리는 거잖아 한마디로.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요. 거기 안 나왔어도 이미 다 털려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하는 거는 공적이고 이거 털리는 거는 개인적 사적인 건데.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은요. 강해야 될 것 같아. 대한민국이 썩기는 많이 썩었어요. 장관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 몇 놈이나 돼요. 국회의원도 보면. 맞죠? 남의 아들은 그렇게 가라 그러면서 지 아들은 안 보내고. 돈 벌려고 가서 하는 거지. 나라 위해서 하는 사람. 그렇죠. 공무원 중에서도 제가 장담하는데 제 주변에 학교 선생님도 있고 한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과연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돈 벌려 가는 거지 진짜 얘네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 이건 옛날 얘기고
옛날 선생님 중에서 그래도 몇 명 보였어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 중에서 과연 공무원들 중에서 과연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들 돈 벌러 다니는 거지. 헬스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근데 어쨌든 공무원들 중에서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무원 해야지, 나는 그냥 공무원 들어가서 정년 때까지 돈 벌 거야 이 생각으로 하는 애들은 잘라야 돼요. 솔직히 진짜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이 돈 때문에 들어가는 직업 아니에요. 맞잖아요. 공무원 될 때 선서해요. 무슨 선서해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근데 언젠가부터 나라를 위해서 했어요? 지들 돈 벌려고 했어요? 돈 벌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이란 용어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학교 강사, 아니면 학교에 돈 벌러 가는 사람.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가면 갈수록 공무원은 줄어들고 이제 돈 벌러 가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있는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 시험 보는 사람, 학생들은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 적체되어 있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명예퇴직 시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대. 네, 지금도 그래요. 시험 보는 사람 많아서 합격된 사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집에서 온대. 그리고 뭐가 잘못됐냐면 저기 복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자분들 애 낳으면요 2, 3년 동안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중립성. 네, 우리 항상 뭔가 정할 때에 무슨 그 중립적인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입장에서 해야 돼요? 이분 입장. 누구 입장이요? 회사 입장. 그래서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목적적 합성 볼게요.